테슬라는 삼성과 함께한다. 고요한 여름 오후에 떨어진 폭탄 같은 트위터, 170억 달러, 역대 최대 계약, 일론 머스크의 배신이라며 난리난 미국. 트럼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처럼 굴복하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왜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조용히 준비한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테슬라 AI 6집 삼성과 함께한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올라온 단 한 줄. 그날 오후 블룸버그엔 빨간색 속보가 떴어요. 전 세계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죠. 워싱턴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배신했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워싱턴 통상전략센터에서 15년간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선임 연구원이에요. 수많은 업계 변화를 지켜봤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설마 머스크가 동료 제시카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이거 장난 아니야? 170억 달러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4조. TSMC가 아닌 삼성. AI 익스칩 독점 공급.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머스크는 보수 진영과도 일정한 연결고리를 가져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업과 손을 잡다니.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BBC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연락해 오고 있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긴급 인터뷰 요청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머스크의 진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무실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에 붙어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충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랑 삼성에 압박하는 중 아니었어. 머스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직원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어요. 트위터는 이미 폭발 상태였습니다. 머스크 선언 삼성 쇼크 트럼프 위기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장악하고 있었죠. CNBC에서 긴급 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 행정부의 대한민국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일은 정말 예상 못했던 거죠. 폭스뉴스에서는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머스크가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터커 칼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로이터 앞통신 블룸버그 전 세계 모든 통신사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BBC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속보를 냈고 르몽드는 미국 기술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는 아시아 반도체 전쟁 새로운 국면이라며 당황스러워했죠. 제가 15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면서도 이토록 전 세계가 동시에 충격에 빠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서장 데이비드 존슨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워싱턴인 알리야. 백악관에서 머스크한테 연락하려는데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아요? 트위터로만 발표하고 연락을 끊었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사전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제시카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요동쳤고 테슬라 주가는 급등하고 TSMC는 급락. 반면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머스크의 전략 도대체 무슨 의도지? 제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긴급 분석 필요? 즉시 연락 바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머스크의 충격 발표. 삼성이라는 놀라운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 이게 진짜 시작일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비쳐왔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새로운 인정. 아시아 언론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한국의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직원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같은 표정이었죠. 완전한 당황과 혼란.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머스크가 정말 미국을 등진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전략이 있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170억 달러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거야. 진짜 큰 변화가 오고 있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곱씹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줄의 트윗, 그리고 대한민국과 삼성이라는 이름. 그날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백악관 서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든 언론사가 저에게 논평을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관료들의 표정이 모두 같았죠. 완전한 당황과 분노. 1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는 모습 말이에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소리쳤습니다. 브라운 박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길래? 이런 일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전에 정말 아무도 몰랐나요? 아무도요. 설리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머스크가 트위터 올리기 30분 전까지 완전히 몰랐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최대 기업의 핵심 전략을 언론보다 늦게 안 거였거든요. 상무부 차관 도나 허버그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우리 전략 보고서를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분석이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나요? TSMC 의존도 분석이요. 허버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TSMC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확신했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대만의 TSMC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단정했던 거죠. CIA 부국장 윌리엄 번스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평가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허버그가 머뭇거렸어요. 2등급 협력업체 정도로 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달랐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설리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죠? TSMC는 리스크고 삼성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확신의 찬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NSC 아시아 담당 커트 캠벨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만 해역 상황을 보세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TSMC 공장이 전부 대만에 있어요.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사시 공급 중단 위험이 너무 커요.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삼성은 다르다는 건가요? 텍사스 테일러의 공장이 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야 관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설리번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북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가요? 이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일본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사례를 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했죠? 맞아요. 허버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았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쓰라린 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미국 요구에 굴복했지만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이 요구한 투자 조건들이 일본 기업들의 목을 조른 거였죠. 일본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번역 자료를 펼쳤습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어요. 캠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일본은 우리와 협력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달랬나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도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설리번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나요? 돈 대신 기술로 응답한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약속 대신 혁신으로 맞선 거죠. 이때 번스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머스크 계약이라는 건가요?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의 2나노미터 기술이 그 증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허버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이었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멈춰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AI 연산 능력도 타격받고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설리번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의존해야 하는 필수 파트너였던 거예요.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려 했던 게 실수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캠벨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술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켰죠. 오번스가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쓰라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말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국 정부 관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설리번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어려운 전환점이었거든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압박에서 협력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요. 허버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주도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잃었어요. 저는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증명해버렸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번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결국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압박하려던 상대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버린 거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스크의 한 줄 트위터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죠. 한국이 있었고요. 이제 정말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두려워하게 된 유일한 파트너, 바로 한국이었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동료 켄지 타나카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켄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저와 함께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는 파트너였거든요. 켄지,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 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을 악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나 정말 화가 나. 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켄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의 아스모노 내 500억 달러 미국 투자 협정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게 협상이야? 이건 그냥 항복 문서잖아. 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켄지 옆에 앉으며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본이 안호 전북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들이 완전히 일방적이었어요. 모든 리스크는 일본이 떠안고 수익 구조는 미국이 가져가는 시기였거든요. 왜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인 거야? 켄지가 주먹을 주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계로서 정말 분하고 창피했을 거거든요. 일본 언론 반응은 어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켄지가 아사히 신문 기사를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의는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굴복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제 주권을 포기했다. 정말 뼈아픈 비판들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더 심해. 켄지가 또 다른 기사를 가리켰어요. 미국 앞에 무릎 꿇은 치욕의 날이라고 썼어. 켄지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마이클. 켄지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은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례도 분석해봤거든. 그럼 알겠네. 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을 거야. 맞았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은 일본과 정반대였거든요.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관세 압박을 가해왔을 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ODL의 500억 달러 투자 같은 굴복적 제안 대신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였거든요. 한국은 투자 대신 기술로 응답했어.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기술로 켄지가 눈을 번뜩였어요. 삼성의 2나노미터 GAA 공정,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LG 화학의 배터리 기술 저는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 거야. 켄지가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다르네. 한국 협상팀이 미국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했어. 저는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퍼붓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나누자고 한 거야. 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저는 한국 협상 결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어. 350억 달러 투자와 100억 달러 에너지 구매의 약속도 있지만 이건 양방향 이득 구조야. 양방향 이득? 켄지가 되물었어요. 한국도 주고 미국도 받는 진짜 윈윈 협상이었어. 저는 두 협정서를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켄지가 두 문서를 비교해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천지 차이네. 일본 협정서에는 요구사항 준수, 구조 개선, 일방적 투자 같은 굴복적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반면 한국 협정서에는 상호 이익, 기술 파트너십, 장기 협력 같은 대등한 표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켄지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는데 한국은 기술로 당당하게 맞선 거구나. 바로 그거였어요.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 저는 최근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협상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겼거든. 반면 일본은 켄지가 씁쓸하게 물었어요. 관리 대상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켄지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분하다. 왜 일본 정부는 그렇게 했을까? 결국 의지의 차이 같아.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말이야.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속보가 떴어요. 니케이 아시아 긴급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 켄지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야 깨닫는 거야. 너무 늦었어. 기사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선택이 모든 걸 증명했다. 기술로 승부한 한국이 진짜 승자다.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머스크가 정확히 보고 있었구나. 맞았습니다. 머스크의 170억 달러 삼성 계약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켄지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소니 반도체 매출 35% 급감,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 매각, 르네사스는 대규모 구조조정,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텍사스 공장으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하고 있어. 저는 대조적인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켄지가 책상을 탁 쳤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굴복하면 약해지고 당당하게 맞서면 강해지는 거구나. 바로 그거였어요. 일본은 굴복해서 산업 기반이 흔들렸고 한국은 협상에서 더 강해진 거였죠. 머스크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켄지가 인정하며 말했어요. 단순한 공급 업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를 원했던 거지. 저는 최근 글로벌 언론 반응도 확인해 봤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술 주권으로 승부한 한국의 완승, 스트레이트 타임스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강국, 파이네이션 타임스는 한국식 협상의 승리라는 타이틀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굴복의 대가를 치르는 국가, 기술 주권을 포기한 결과 정말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어요. 결국 한국과의 기술력과 협상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 차이구나.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결국 자존심과 실력의 차이였던 거야. 켄지가 한국 자료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네. 맞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거구나. 켄지가 탐복하며 말했어요. 진짜 실력을 알아본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력이었어요. 돈으로 굴복하면 일시적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로 당당하게 맞서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머스크의 선택이 바로 그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판이 바뀐 것 같아. 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자금으로 굴복했고 한국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리고 세계가 누가 진짜 승자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죠. 머스크의 170억 달러 계약이 그 증거였거든요. 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한테 정말 배워야겠어. 이게 진짜 자존심 있는 협상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력과 협상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시아를 향해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협상 모델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찍 출근했어요.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놓인 기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삼성 2나노미터 공정기술 분석. 상무부에서 긴급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삼성의 2나노미터 GAA 공정 수율이 무려 85%에 달했어요. 반면 TSMC는 아직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25%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 동료 켄지가 출근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삼성 기술 분석 자료야. 저는 놀라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켄지가 자료를 함께 보더니 탄성을 질렀어요. 와, 수율이 85%라고? TSMC보다 15%나 높네. 바로 그거였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15% 차이는 엄청난 격차거든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AI 6칩 양산에도 완전히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켄지 이거 봐. 저는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AI6 칩을 이미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진짜? 켄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야. 저는 확신의 참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칩 없이는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해.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테슬라가 삼성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삼성의 손에 달린 거였어요. 그때 부서장 데이비드 존슨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켄지, 긴급 회의야. 백악관에서 요청한 분석 보고서 때문이야.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무부, CIA, NSC 관계자들까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NSC의 커트 캠벨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운 박사, 삼성 없이 미국 AI 전략이 가능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TSMC는 어떤가요? 상무부의 도나 허버그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1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율도 낮고 AIX 칩 양산도 아직 불안정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CIA의 윌리엄 번스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격받는 건 우리예요. 저는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 공급이 중단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이 멈춰요. 다른 영향은 없나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두 삼성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켄지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삼성의 ENM 공정 기술은 현재 독보적이에요. 이 기술 없이는 차세대 AI 칩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모두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캠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압박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우리 AI 전략 자체가 무너져요. 먼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데이비드 부서장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백악관 보고서에 포함해야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백악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였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작성할 때 저는 정말 신중했어요. 우리가 삼성 공급을 막으면 타격받는 건 미국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거든요. 켄지가 제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네. 하지만 사실이야.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성에 의존하게 된 거야.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삼성의 기술 로드맵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삼성은 이미 차세대 1년 잔단대리 및 공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TSMC보다 2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이런 기술력이면 앞으로도 계속 앞서갈 거야.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기술 혁신 속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특히 i6집의 자율주행 특화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한 맞춤형 설계였거든요. 이래서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거구나. 저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였던 거예요.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해 나갈 동반자 말이에요. 제 핸드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였어요. 삼성 글로벌 i6집 시장 점유율 40% 돌파.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켄지가 기사를 읽어보더니 탐복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이제 삼성이 업계 표준을 만드는 수준이네. 바로 그거였어요. 삼성의 기술이 이제 세계 산업의 기준선이 된 거였죠. 저는 미국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고 싶지만 삼성 기술 없이는 I 전략이 불가능한 상황.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어요. 결국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거야. 켄지가 인정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으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거든요. 그때 부서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백악관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했어. 대통령 브리핑에 포함된다고 돼.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미국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였거든요.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충격받을 거야. 부서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게 달았거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였죠. 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시대가 온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미국의 약점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 그 시작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텍사스 테일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삼성이 주최하는 특별한 행사에 언론인으로 초청받았거든요. 미디어 앤드 파트너 데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정말 화제였습니다. 삼성이 테슬라 임원단과 함께 165억 달러 계약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삼성 테일러 팹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170억 달러권 계약의 핵심 현장이구나 싶었죠. 입구에서 삼성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행사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테슬라 핵심 임원진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거든요. 드류 바글리노 테슬라, 수석부사장 피터 반원, 글로벌 공급망 담당 임원까지 삼성 DS 부문 최시영 사장이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테슬라 전용 AI 6집 생산의 글로벌 허브입니다. 전용 생산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었어요. 첫 번째 견학 코스는 AI 6 전담 클린룸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100% 테슬라 AI 6 칩만을 위한 전용 라인입니다. 다른 고객사 제품은 일절 생산하지 않아요. 와, 독점 공급 계약이구나. 정말 엄청난 신뢰의 증거였어요. 테슬라 바글리노 부사장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전용 라인이라니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봐요. 삼성 엔지니어가 더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어요. 월 생산 능력이 120만 개입니다. 연간 1,440만 개의 AI 6집을 테슬라만 공급해요. 제가 재빨리 계산해봤어요. 연간 1,440만 개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차량 600만 대 분량이었거든요. 이 물량이면 테슬라 FSD 확산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다음 구역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최시영 사장이 직접 나서서 계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거든요. 이번 계약은 106억 달러 8년 장기 계약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테슬라 AI 6집 독점 공급이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독점 공급이라는 건 다른 자동차 회사에는 안 판다는 뜻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최시영 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AI 6집은 테슬라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삼성이 테슬라와 이렇게 깊은 파트너십을 맺다니 점심시간에 지역경제 담당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삼성 투자로 테일러 지역에 직접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됐어요.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개 일자리 효과죠. 테일러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구가 30% 증가했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어요. 정말 놀라운 지역경제 효과였어요. 연간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테슬라 피터 반원 임원이 물어봤습니다. 약 80억 달러 규모예요. 경제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텍사스주 전체 GDP의 2%에 해당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 계획이 공개됐어요. 삼성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AI 7칩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칩도 함께 개발 예정이에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보택시용 특수칩까지요? 정말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파트너십이네요. 최시영 사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AI 7칩은 현재보다 3배 빠른 연산 속도를 목표로 해요. 2027년부터 양산에서 테슬라 신형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죠. 추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최시영 사장이 답했습니다. 총 215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삼성과 함께라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뢰관계는 처음이에요. 견학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사가 공동기술개발센터를 오스틴에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입니다. 최시영 사장이 발표했어요. 삼성과 테슬라 엔지니어 500명이 함께 근무할 거예요. 테슬라 측도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공동 혁신의 시작이에요. 미래의 모빌리티를 함께 만들어가죠. 행사장에 모인 언론인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독점 계약은 업계 최초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로이터 기자도 흥분했어요. 115억 달러 독점 공급 추가 50억 달러 투자까지 삼성이 정말 대단한 계약을 따낸 거네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삼성 관계자와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증거예요.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그 증거죠. 테슬라 바글리노 부사장과도 인터뷰했습니다. 왜 삼성을 독점 파트너로 선택했나요?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장기 계약도 그 신뢰의 증거죠.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165억 달러 독점 공급 계약, 연간 1,440만 개 AI6 칩 전용 생산, 추가 50억 달러 확장 투자 계획, 3,000개 직접 일자리 1만 5천 개 간접 고용 효과. 이 모든 수치들이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감동적인 건 테슬라가 삼성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그 증거였거든요. AI 3칩 공동 개발, 로보택시용 특수칩까지. 정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이에요. 215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미국 대륙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자랑스러운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인정하는 기술 강국. 바로 그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삼성 테일러 팹에서 보여준 그 자부심과 희망은 그 어느 기업도 보여줄 수 없는 삼성만이 해낼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삼성 테슬라 파트너십 발표 이후 정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국가안보회의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대한북 정책 재검토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압박 정책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대한북 정책에 심각한 모순이 생겼습니다. 상무부 차관 도나 허버그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해요.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현재 기업 규제 및 반기비 등 전반적인 대대적 인상 검토를 재진행 중입니다. 허버그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기업을 넘어서 기술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방부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런 압박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 같은데요.
이때 CIA 부국장 윌리엄 번스가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 보고서를 보세요.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및 공급망 리스크 평가 번스가 핵심 내용을 읽어줬어요. 한국 기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에 끼칠 경제적 손실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이 수치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2천억 달러요? 허버그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맞습니다. 번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더 타격받는다는 결론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설리번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머스크의 새로운 트위터였거든요. 삼성은 미국 혁신의 핵심 파트너다. 정치적 압박보다 기술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 트위치 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있어요. NSC 아시아 담당 커트 캠벨이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테슬라 CFO 자크 커코른의 최근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드류 바글리노 부사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런 혁신적 파트너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미국 정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국 최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거였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설리번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기업들이 정부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이제 압박 대상이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버그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상무부 내부 분석 문건이었거든요. 한국 기술 규제 시 예상되는 미국 기업 피해 규모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내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구글 AI 서비스 지연, 엔비디아 GPU 성능 저하 등등. 결론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아요. 허버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대표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은 분명해요. 허버그가 난감해했습니다. 한국 압박 정책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때 번스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정책은 정책대로 유지하되 실무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이중적 접근법이라는 뜻인가요? 캠벨이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먼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압박 정책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을 확대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접근법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이중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도 이제 달라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설리번의 비서가 긴급 보고를 가져왔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였거든요. 한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만을 추구한다. 일방적 압박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발표를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허버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캠벨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압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으로 전환할 것인가. 먼스가 현실적인 분석을 했어요. 압박을 계속하면 우리가 더 손해해요. 삼성 없이는 AI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최근 실리콘밸리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모두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어요. 정부 압박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설리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설리번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해봐야겠어요. 설리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드디어 미국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번스와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이 우리 전략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술력이죠. 번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결국 진짜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회의에서 본 것은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의 기술력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정말 선택권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머스크와 테슬라의 지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협력 요청, 그리고 미국 정부, 내부의 정책 전환 검토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보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과 삼성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제 동료 켄지가 흥분해서 들어왔어요. 마이클 이거 봤어? BBC에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고 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관리 대상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르몽드의 사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의 부상이 새로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예고한다. 켄지가 독일 언론 자료를 가져왔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 회에서도 한국 특집을 실었어. 한국을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더라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중동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자지라가 한국을 기술 민족주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어요. 기술 민족주의의 상징이라니. 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 아랍에미리트의 더 내셔널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 주권 확립은 중동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 석유가 아닌 기술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한 사례.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이 개발 도상국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변화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JP 모건 애널리스트 보고서 알림이 떴어요. 삼성 글로벌 기술계의 새로운 킹메이커. 보고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의 기술적 우위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향후 5년간 삼성 관련 투자가 핵심 포트폴리오가 될 것. 골드만삭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마켓 브리핑에서 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켄즈가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여줬어요. 봐, 오늘도 삼성 얘기가 첫 번째 아젠다야. 이제 S&P 다 500보다 삼성 동향을 먼저 확인한다고 하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월스트리트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경제의 핵심 지표로 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더욱 흥미로웠어요. 삼성 테슬라 파트너십이 만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기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저는 CNN 국제부 기자 친구와 통화했어요. 마이클, 요즘 한국 관련 기사 요청이 폭증하고 있어. 유럽,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두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이야? 기술로 외교적 위상을 바꾼 사례 말이야. 친구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이전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국제 질서를 바꿨는데 한국은 기술력으로 해낸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기술로 국제 외교 질서를 바꾼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 거였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동시에 삼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연일 한국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 삼성 성공이 일본에 주는 교훈. 아사히 신문은 좀 더 솔직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기술 외교에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 켄지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일본 언론들이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 한국의 완전한 승리를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 찬사 속에서 정작 미국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긴급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과는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우리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정말 어색했어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부 내부 소식통과 만났습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야. 우리가 한국 조건에 맞춰가고 있어. 무슨 뜻이야? 한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정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보안이야? 관세 추가이나 기술 규제 완화, 심지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 협상 테이블 설치까지 그가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국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니. 왜 이런 일이? 간단해. 삼성 없이는 우리 AI 전략이 불가능하거든. 그가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야. 바로 그거였어요. 압박하려던 상대가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버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봤어요. 관세를 올리고 기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양보안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반도체 칩 하나였어요. AI6 칩 겉보기엔 정말 작은 칩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이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거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AI6 칩 샘플을 들여다봤어요. 손톱 크기보다도 작은 이 칩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선 것, 일본처럼 돈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중국처럼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오직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상대한 거였죠.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만들어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찾게 된 거였어요. 기술, 전략, 주권.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술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가 매일 아침 삼성을 언급하는 이유도요. 한국의 기술이 외교를, 산업을, 그리고 국제 질서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켄지가 오후에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마이클, 이거 봐. MIT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술 영향력 순위야.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이 기술 영향력 부문에서 3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미국, 중국 다음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7위였는데 말이야. 켄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삼성 하나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거였죠.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 세계 질서를 칩 하나로 뒤흔든 한국의 존재감.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기술, 주권의 시대. 한국이 그 선도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 말이에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끝없는 혁신 의지와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 필요로 하고 배우려고 하는 나라. 칩 하나로 세계 질서를 바꾼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나의 트위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70억 달러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주권이었죠.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